841번이요. 자, 841번 문제는 일단은 원뿔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원뿔이 나오면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전개도를 안 펼칠 수 없다는 거. 전개도를 펼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무슨 생각까지 해야 돼? 전개도 상에서의 밑면에 대한 둘레의 길이가 옆면의 호의 길이와 일치하기도 한다는 점까지.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1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고, 지금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2파이인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따라서 어떻게 간대? 반대쪽으로 운영을 갈 거니까 전개도를 펼쳤을 때의 반절까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 P가 모선 OB와 모선 OA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지점부터 출발해서 모선 OB 위에 있으니까 딱 반절만큼만 돈 상태가 될 거라고. 그럼 그때 이쪽 반지름의 길이가 모선 쪽이 3이었고 지금 호의 길이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까지의 최단 거리니까 직선 거리를 이용을 해주자고. 당연히 여기는 2일 때. 그럼 뭐가 따라와요? 반절을 잘랐으니까 호의 길이가 파이인 게 따라오겠지. 근데 모선의 길이가 3이므로 이 부채꼴에 대한 반지름을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반지름이 3이니까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3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끝났죠? 코사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800. 참고로 월수 인원 어제 한 명 빼고 숙제 다 하고 갔어. 근데 후반부 할 때 좀 시간이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이고. 자, 가봅시다. 46번. 자, 일단은 도형이 나와 있을 때 지름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직각은 당연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됐죠? 지금 직각을 사용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쓸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야. 무엇을 쓸지 모른다는 게. 일단은 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사인 A분의 선분 BC의 길이 A를 2R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사인 B분의 B를 2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지름이 10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은 결국은 사인 A 값을 10분의 A, 사인 B의 값을 똑같은 방식 10분의 B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됐죠? 자, 이때 주어진 문제에서는 사인 A와 사인 B에다가 사인 A 쪽에 루트 3을 곱한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3 곱하기 10분의 A가 10분의 B와 같아져야 되겠고, 넘겨주면은 B의 값을 루트 3A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주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요? 어차피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10이고 이쪽의 길이가 A일 때 지금 왼쪽 변 선분 AC의 길이가 B였으니까 이 길이를 루트 3A로 바꿀 수 있겠네. 뭐가 가능해? 피타. 됐어요? 정리해주면은 A 값이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방법에 의해서 5루트 3이 될 수도 있고요.
5루트 3이 되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던져주고 싶은 얘기가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사인 법칙 말고 조건이 하나를 더 쓰려고 했었어야 돼. 뭘까? 바로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였다는 거.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인 A를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B를 넘겨서 그럼 뭐가 가능해? 각의 변환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을 들고 가야 돼. 이걸 지금 쓴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얘도 쓰고 얘도 뭘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들고 가고 여러 가지를 들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걸 품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일단 또요. 850번이요. 정리해줄 때 하나라도 줄여, 얘들아. 그게 어딥니까? 자, 다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변의 길이 ABC가 나왔을 때 C제곱 마이너스 3AB가 현재 A 빼기 B에 대한 완전제곱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먼저 던져볼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모의고사형 형태의 문제였다.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나와도 좀 티가 많이 나는 형태로 줄 거고 얘네들은 주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렵게 내와도 이런 형태로 안 나와. 근데 지금 현재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잖아. 내신 대비는 티가 나잖아. 어차피 이렇게 나왔는데 수열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면은 지름이 나오든 사인과 마주보는 대각이 나오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를 써?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겠지. 기왕이면 C를 물어보고 있는데 굳이 A나 B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C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던져줄 수 있는 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걸 먼저 이용을 해보자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C제곱 자리에 그대로 이 친구가 대입이 들어가면 좌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빠졌다. 마이너스 3AB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A제곱 B제곱이 삭제가 되고 그대로 3AB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AB가 사라지면서 코사인 C가 뭐인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 나갈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건 삼각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 뭐 먼저 하기로 했다? 그래프 먼저 그리기로 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있으니까 C의 값은 120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지금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이거는 시간을 더 죽여주면 할 수 있는 정도일 거야. 바뀌어줘야 돼요 조금은. 또요. 871이요. (871번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억 옌디그 다 하도록 할게요. 모의고사형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삼각형이 각 선분 AC와 선분 AB가 각각 4와 3인 길이라고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조금 내가 기대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3, 4가 나왔을 때 이미 피타고라스의 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필요하다는 거. 이때 원하는 게 뭐래? A가 5면이니까 이 길이가 5가 됐다?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됐죠? 그럼 직각삼각형인 상태가 나와지니까 빗변을 지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름이 5가 되니까 반지름은 2분의 5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랫값이 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랫값이 4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름이
8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공식에 의해서 sin a분의 a가 지름이었으니까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정리해서. 그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공식이 도출되겠죠. 자, 니은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디귿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숙제 파트를 해봤으면 좀 느낄 법한 게, 봐봐. 범위가 뭐가 나왔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진짜 그냥 생뚱맞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어쨌건 어느 정도의 언질은 해줘. 그러니까 그거는 쫓아가기는 해야 돼. 근데 A의 최대값이 60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코사인 A든 사인 A든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응?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A인지 사인 A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뭐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 한번 가볼게. 가보자 그냥.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사인 법칙을 쓴다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은 코사인 A 값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써줄 수 있겠고, 아니 어차피 물어보는 게 a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각 a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은. 근데 그나마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뭐야? 우변이야. b가 뭔데? b가 4고 c가 3이래. 그럼 여기가 코사인 a에 대한 연산이 뭐가 돼요? 24분의 25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미지수가 현재 2개가 발생을 하니까 다른 걸로 뭐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지. 굳이 바꾼다면 sin a는 2r분의 a가 되겠지. 현재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서는 이 왼쪽 편에 있는 지금 sin a에 대한 정의가 더 쓰기가 힘들어 보이잖아. 미지수가 2개니까. 근데 우변 같은 경우는 a 하나밖에 없는데 a에 대한 조건이 뭐가 나왔잖아. 이제 저걸로 쫓아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일단 어떻게 해줘? a 값이 1과 루트 13 사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 제곱을 계산해준 친구의 값은 13과 1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 25 마이너스 a 제곱은 일단 너무 빨리 갔나? 마이너스 a 제곱은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모든 변에 25를 더해주게 되면 12와 25 빼기 a 제곱이 26 사이가 되겠고, 됐죠? 25를 더해줬으니까 모든 변에다가 24를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의 값은 변화가 없으면서 정리 다시 24분의 25 빼기 a 제곱의 값이 2분의 1과 24분의 26 사이인데 당연히 코사인에 대한 계산 결과는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상태로 바뀌어지겠네.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24분의 25 빼기 a 제곱이 어차피 코사인 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대소관계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당연히 자연스레 뭐가 나와야 돼? 코사인 법칙이 나와야 하겠고, 코사인 a에 대해서 2분의 1과 2 사이였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겠죠. 됐지? 어차피 a 각도가 180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는 60도가 맞다는 거. 됐죠? a의 최대값은. 근데 조금 저기 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쌤이 안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 어차피 A 가지고 얘기하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얘네들 써야 돼, 이 정도까지밖에 내가 안내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역꾸역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할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숙제에 허덕이기 시작을 하면은 다음 과정이 계속 밀려. 근데 쌤 계속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진도 4번을 나가는 이 타임 중에 마지막 한 번이면 좋게. 근데 점점점 바뀌어져서 채워지는 건 가야지. 채우기는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871이었고요. 또요. 84요? 이거 일부러 해설지를 준 게 뭐 꼭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포인트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시킬지거든. 자, 가볼게요. 일단은 BC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왜? 어차피 직각삼각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3이라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순서를 좀 바꿀게.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좀 다시 해볼게.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은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가 어차피 빗변 지금 각각의 각 B에 대한 대변과 각 C에 대한 대변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사인 B분의 3을 6이라고 한 번 더 여기다 쓸게. 사인 C분의 2를 똑같이 6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쓸게요. 사인 B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인 C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각 A 쪽에서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려주게 되면 현재 각도 왼쪽에 사인 B가 2분의 1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므로 중3 과정 얘분의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요? 1이겠지. 그럼 뭐가 가능해? 피타가 가능하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죠. 됐죠? 1, 9니까 피타면 여기가 가능하겠죠. 2루트 2가 되겠죠. 끝. 응? 그래? 아니야, 2루트 2야. A 안쪽에는 써 있어. 안쪽엔 2루트 2라고 써 있어. 오케이. 또요? 389번은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안 했지? 그치? 이것까지가 1189번이에요. 얘를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해 지금. 근데 자 가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아이고 잘못했다.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왜 2분의 1 곱하기 둘레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했었거든. 근데 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야 해서 좀 중요합니다. 자, 필요한 구성은 내가 끌어다 갖다 쓰고 도형 좀 편리하게 쓰려고 위쪽을 잘라낼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각 선분 AB의 길이가 6, BC의 길이가 4, CA의 길이를 5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분 PD의 길이가 루트 7일 때, 여기가 지금 여기 P의 길이를 2분의 루트 7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지? 자, 근데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 상황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는 일단 지금 내신 시험을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도형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열 문제라고 받아들이거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라고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단어는 인지해야 돼. 이것까지도 생각을 못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어려워, 공부가. 오케이? 그것까진 감안해놓고 얘기를 하자고. 근데 문제 눈앞에 뭐가 나와 있어? 변이 3개가 나와 있다? 변의 길이가 3개나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안 건드릴 이유가 없지. 코사인 법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코사인 A가 4분의 3이라는 거를 구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야. 근데 이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사인 법칙 얘기를 하고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할 건데 세변이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지. 쌤, 근데 왜 B를 안 하나요? B일지도 몰라. 왜 C를 안 하나요? 마찬가지 C일지도 몰라. 뭔지는 몰라, 우리도. 하지만 일단은 A를 가지고 이용한 것 뿐인 거야. 됐죠? 결론적으로 A가 맞기는 하거든? 근데
의지간해서는 갑작스럽게 BC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겠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단은 A를 이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하면 사인 A가 같은 방식에 의해 4분의 루트 7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만들었다 치고 일단 시작을 할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상태일 때가 원이 내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삼각형 내부의 지점으로부터 각 변들에다가 직각인 수선이 내려온다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그 모양을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이미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고 있어? 넓이 사용을 해 라고 시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가 때마침 뭐도 한 변은 주지도 않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대한 설명, 내접 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건져서 가지고 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의 풀이 과정이나 그 연산 과정들이 아니야.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특정 이유 정도야. 근데 납득을 못 하겠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러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잖아. 너무 개수가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에서 타협할 걸 타협하자는 거지.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선분 PF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뭐가 나와?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는 어차피 삼각형 ABD에 대한 넓이와 삼각형 ACP에 대한 넓이, 삼각형 BCP에 대한 넓이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ABD가 아니라 ABP 됐죠? 삼각형 ABP, 삼각형 BCP, 삼각형 CAP 됐죠? 그게 삼각형 ABC의 넓이겠지. 우선적으로 사인 A도 알고 끼인각에 대한 양변도 알고 있으니까 좌변에서의 넓이는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 이 삼각형 ABP 넓이가 중요한데 밑변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 PF가 되겠지. 나머지들은 모든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될 문제는 아니겠지. 됐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선분 PF의 길이가 6분의 루트 7이 나와요.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구성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사용하는 소스가 세 가지야. 1번이 뭐였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였어. 됐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돼. 안 쓸지라도. 두 번째는 수선의 발이 있는 저 상태를 보고서 넓이를 사용을 해서 남은 한 변 PF를 구하는 거였어. 마지막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과정.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에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합이 180도야. 그러므로 4개의 점이 뭐를 한다? 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됐죠? 하나가 더 등장했어. 근데 원이 내접하는 테마가 나오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 여기 지금 주어진 각도 A에 대해서 보이는 각 FPE가 어떤 각이어야 돼? 파이 빼기 A가 되어야 돼. 됐죠? 됐죠? 그때 우리가 각 A를 세타라고 한다면 보이는 지금 방금 얘기한 각 FPE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는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끼인각을 사용하려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계산 결과값은 뭐가 될 거야? 어차피 사인 세타를 만족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그 길이 PF도 아까 나왔잖아. 넓이 끝. 요런 느낌이야. 구성이 확실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워. 쉽지 않아. 또요? 요거는 디귿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191입니다. 자, 선분 BE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분 BE라고 하는 길이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길이를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를 붙이면은 생각보다는 너무 쉬워져 버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 B1을 언급했잖아. 그럼 B1을 사용을 해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여기서 약간의 힌트가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은 각 BFE가 뭐래? 90 빼기 세타래. 다시 한번 각 BFE가 90 빼기 세타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이거는 이어져서 왔고 기억은 어차피 맞습니다. 그러니까 BF라고 하는 친구의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것을 조금은 인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 코사인 법칙. 선분 BE의 제곱은 선분 BF의 제곱 더하기 선분 EF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F 곱하기 EF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됐죠? 근데 조건에서 어차피 EF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 자체가 어차피 여기에 주어져 있고, 됐죠? 아, 이거 처음부터 해줘야 되나? 아, 이거 다 해야 되겠다. 몇 개 남았니, 준아? 2개 더 있어? 아, 일단 바로 가자. 할게요. 다시 할게. 이거 다 있어라도. 좀 속도 낼게요, 이제. 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상태에서 일단은 마름모가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때 문제 자체에 EF랑 EG가 같은 여기가 각각 2인 상태가 되고, 그때 여기가 30도면은 여기가 30도겠고, 여기에 있는 각 이쪽도 120도인 상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끼인각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요 빗금 치고 있는 이 각의 형태가 60 빼기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에서의 각 BF1이라고 하는 친구의 각도를 90 빼기 세타라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고 가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쏘리. 선분 BF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간다? 120도가 있거든? 자, 잘 봐요. 120도가 나왔어. 근데 우리 눈앞에 이등변이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수선의 발이 제일 빨라. 이건 절대 안 변하는 진리거든. 왜냐면은 120도가 나왔을 때 이등변이 나왔으면 반절을 자르면 각각이 60도가 되니까 1대2대 루트 3으로 넘어가면 돼.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형태가 삐뚤게 나온 게 아니라, 삐뚤게 나온 상태일 때요. 똑같은 120도인데 삐뚤게 나왔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2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곽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럼 외곽이 나온 상태에서 1대2대 루트 3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중학교 프로그램이야. 됐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단원을 더 배웠잖아요. 그게 뭐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또한 써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보이는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써주기 전에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여기 있는 선분 FG라고 하는 친구를 쫓아갈 수 있겠고, FG는 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 있는 전체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거 뭐였냐 이거 뭐야? 손인데?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BF의 길이에 대해서 다시 갈게요. 지금 문제의 삼각형의 형태가 왼쪽 하단이 120도일 때 대변이 2루트 3, 이쪽 빗변의 각도가 세타일 때 반대쪽에 있는 선분을 BF라고 얘기를 했고, 마주보는 대변에 의해서 여기서 뭐를 사용을 해주자?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사인 120도 분의 2루트 3의 형태가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F와 같다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근데 사인 120도가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므로 넘어가면은 4가 되니까 넘어가도 4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형태는 아까 정리가 됐던 B2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B2를 사용을 하자는 거지, 지금부터. 근데 선분 B2에 대한 길이를 사용을 해주는데, 이 길이를 사용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서 각도가 BF가 이쪽으로 나 있잖아. 이쪽, 오른쪽 하단부 이 길이는 어차피 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쪽 하단부는 어차피 세타 더하기 30도인데, 우리가 뭘 건드릴 수가 없잖아. 하지만 왼쪽 상단부가 지금 보인 것처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형태니까 왼쪽 상단부의 형태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때 요 길이는 2였고 지금 여기 보이는 선분 B2의 길이고 요쪽 길이는 아까 위에서 4 사인 세타의 형태가 있었으니까. 됐죠?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은 B2 제곱은 얘 제곱 16 사인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8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이 8 여기 16이야 쏘리. 그럼 이 친구가 사인 제곱으로 바뀌면서 약분되면서 항상 모든 값이 4로 만족이 된다는 거. 됐죠? 뭐가 이렇게 안 맞냐? 또 0. 두 개 다 똑같은 거. 갑시다. 이건 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93번이에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그러니까 도형 파트를 좀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형 파트를 그림으로 보고 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아직도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글 속에 어쨌건 간에 대답이 있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래요? 창고 B를 두 공장과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대. 포인트는 다 나왔어. 두 공장과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공장이면은 이렇게 합한 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 최소가 되어주면 되겠네. 됐죠? 최소라고 하는 형태가. 그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법은 이 공장 P를 어차피 이쪽을 들렸다, 공장 B 쪽을 갔다가 움직여지는 거리의 합을 이야기를 하니까 갑니다. 선분 AB에 대해서 공장 P의 위치를 대칭 이동을 시켜버릴게요. 그럼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이쪽으로 공장 P가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창고 B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내가 연결한 거리는 항상 같은 걸 볼 수 있겠지. 수상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공장 P라고 하는 친구, P'이라고 할게. P'에서 B까지에 대한 거리도 어차피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창고 B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P부터 Q까지의 최단 거리면은 직선 거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대칭 이동이 넘어가면서 여기가 30km가 됐다는 걸 볼 수 있고 대칭이 되면서 각도가 15도로 넘어갔으니까 각 P'AQ가 60도를 만족을 하겠고 코사인 법칙. (94번) 맥락이 똑같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PQR의 둘레의 길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는 게 삼각형 PQR
이렇게 돌려본 것만으로도 좀 대칭 느낌이 나야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대칭이에요 또. P 친구를 이 연장된 호라고 하는 상태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대칭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그럼 이쪽 지금 빗금치고 있는 각이 좌측으로 넘어갔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똑같이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60도의 내부에서 빗금치는 파란색 각도가 아래쪽으로 똑같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뭐 해주면 돼? 두 양쪽 끄트머리에 P'과 P2'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을 연결한 거리가 가장 최단 거리로 남아지겠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넘어갔을 때 반지름이 각각 10이었고 삼각형이 확장되면서 여기 지금 사이각이 120도가 됐으니까 똑같이 코사인 법칙. (95쌤) 지난 시간에 안 했지? 안 했지? 이거까지 해야 돼. 95 가져갈게요. (95번에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솔직히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렵거든. 근데 봐봐. 갑니다. 바로 뭐냐면은 잘 써요 이거. 빗변이 A고 왼쪽 사이각이 세타일 때의 밑변을 우리는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높이를 A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방식에 의해 왼쪽 사단이 세타일 때 밑변이 A일 때의 높이를 A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미적 선택자들은 빈번하게 사용을 해서 금방 익히는데, 솔직히 수투 과정까지의 수능 대비 부분에서 얘네들이 나오는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근데 사용을 하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중3 과정이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적 선택 과정들은 어차피 빈번하게 나와서 이쪽까지 영향을 뿌리 내리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줘야 되냐면은, 잘 봐.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어떤 변의 길이가 하나만 주어졌어. 이제까지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었냐면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대변 대각에 대한 서로의 상호 과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정보들이 꽤 많았어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정보가 정말 제한적이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세타가 주어졌다는 느낌이, 각도를 줬다는 느낌을 못 받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반지름이 1이니까 지금 쌤이 그린 OP의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가 세타래.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사인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 거야.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스타트 할 때 비슷한 문제 나왔던 거 하나. 뭐야? 지금 쌤이 빗금 치고 있는 이 빗금 부분이 뭐가 돼? 바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여기 지금 끝에 각이 세타일 때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돼. 뭐예요? 지름이 나왔잖아. 지름이 나와 있으므로 Q까지 연결을 해주면은 일단 직각. 그럼 직각이 나왔는데 지금 선분 5의 길이가 1이라며. 그럼 뭐가 돼? 얘가 뭐야? 얘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야, 이번에.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돼?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이제 문제는 풀어주면 돼. 됐죠?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요거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정도로 계속 자꾸 늦게 오시면은 시간이 너무 안 맞아. 시간 좀 지켜서 좀 와, 좀. 응?
우리 일단은 넘어올게요. (112) 쪽으로 넘어오시고 일단은 쌤이 한번 물어볼게. 잠깐만 봐봐. 어때? 지금 수열 부분에서 그냥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형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이거나 항이 몇 개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이거나 뭐 몇 번째 항이 뭐 양수로 음수로 바뀌는 문제, 이거 부분 어떨까? 안 건드려도 괜찮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 아예 안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상 볼 건 그냥 글만 읽어서 정리도 되거든. 혜원이는 괜찮을 것 같아. 정리. 보여는 줄 거야. 겁먹을 거는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정도 시간 가지고 정리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풀이 과정은 요 정도 시간까지가 맞아. 요 정도 시간까지 맞는데 좀 더 오래 걸리긴 했어. 왜냐면은 조금 되게 늦게 시작했어. 거의 한 7, 8분 뒤에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의 10분이 날아간 상태니까 내가 정리까지 했으면은 똑같이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혹시나 쌤이 물어보는 거야. 세세하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정도면은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게 처음 나가는 건 아니잖아.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면은 내가 좀 더 따로 해주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조금 쉽게요. 자, 일단은 수열에 대한 이야기들의 정상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거 다 끌고 올게요. 일단은 1번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a 더하기 n-1 d로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1단계에서 이런 등차 수열에 대한 공식을 쓰는 게 다가 아니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같은 차이만큼 떨어지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3 빠지고 여기도 3, 여기도 3 빠졌잖아. 근데 지금 봤더니 어쨌건 20에서 마이너스 118이 몇 번째 항이냐고 했는데 30 줄어드는 걸 봤으니까 어차피 20에서 마이너스 138을 해줘야 마이너스 118이 나오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38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차피 46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계산을 해주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중요한 건 여기부터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8이 몇 번째 항이 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46이라는 대답만 안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46이라는 대답이 1을 더해야 돼, 빼야 돼가 아니라, 과정을 봐봐. 처음에가 20이었고 3을 한 번 뺀 게 두 번째 항, 두 번 뺀 게 세 번째 항이었다면 여기는 46번을 빼서 도달을 했으니까 당연히 47번째 항이 된다는 거를 보고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 뒤에 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얘는 내가 몇 번이고 해줄 수 있어. 얘가 어려워서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좀 그 구조의 느낌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단원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 첫 번째가 등차 파트, 두 번째가 등비 파트인데, 등차 파트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등차만 나갔었거든 원래. 근데 오늘은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지수가 조금 많기는 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갔으면 좋겠는 조건들을 보여주고 그걸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 일단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이거 마찬가지예요. 8번째 항이 26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 플러스 7D를 26으로 정리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10번째 항과 6번째 항, 6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비율이 5대 8이니까 10번째 항의 5배가 6번째 항의 8배라고 정리가 되겠지. 10번째 항은 방금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9D, 같은 방식으로 6번째 항은 A 더하기 5D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둘을 정리해서 각 A와 D를 구해주게 되면 A가 5, D가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정리. 여기 뭐였어? 일반항. AN의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 D 이용을 하면 정리하면은 3N 더하기 2의 꼴이 완성이 된다는 거. 됐죠? 이제 뭐 해주면 돼? 30번째 항 들어갔으니까 30번째 항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바로 등차 수열은 항상 어떤 꼴을 의미를 한다? 공차의 배수를 의미를 한다는 거. 그래서 공차의 배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차가 3이면 일반항 자체는 이미 3n의 모양으로 출발을 해야 하고, 문제 보기처럼 첫 번째 항이 5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려면 3n 더하기 2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죠? 정답은 나왔어서 넘어갈게요. 쌤이 지금 오늘 준비한 틀에서는 등차는 최대한 많이 건드려 줄 건데 등비까지는 다 못 건드려. 그러니까 등비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등차랑 등비는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등차에서 공부한 걸 토대로 등비는 어차피 곱하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이 문제는 조금 변형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방금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푸는 건 가능한데 조금 느려. 그래서 봤더니 세 번째 항이 63이고 10번째 항이 35라는 얘기는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28을 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공차가 음수일 테니까. 근데 7개의 항을 넘어갔으니까 이 값을 7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공차를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0번째 항이 35인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35를 다 깎아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공차 4 마이너스 4씩이 마이너스 36이 되는 순간에 음수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니까 9개를 더 더해야 되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이번엔 908번입니다. 자, 908번에서는 다른 거 없어. 여기 좀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솔직히 요즘 트렌드보다는 조금 밀려 있기는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던져주고 싶은 것은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갔어. 이게 단골 문제기는 해요. 잘 나와. 근데 사이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딱 하나. 뭐야? 사이에 대한 개수가 n개일 때 전체 개수는 n 더하기 2개의 항을 갖는다는 거. 그럼 앞에 보이는 얘가 첫 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항을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그럼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더하기 2번째 항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이때 또한 n 더하기 2번째 항이라고 한 등차 수열이므로 우리는 a 플러스 n 플러스 1 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100이. 근데 첫 항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식 정리에 의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식 형태는 일단 여기까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연산은 끝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생각했는데 써있지 않아. 그러면은 생각을 좀 확장하기도 힘들고. 근데 문제 봤더니 뭐래요? n 플러스 1 d가 99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체크가 된 n자리는 어차피 뭐가 들어가야 돼? 항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긴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가야 하겠지.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무의미한 게 뭐냐면은 넣어봐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봐봐. 어쨌건 n 더하기 1은 어떤 특정 자연수일 거고 자연수 곱하기 d가 99가 될 거 아니야, 현재 문제에서. 그런데 지금 공차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공차가 만약에 11분의 6인 1번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자연수가 11의 배수면 되니까 약분을 하면 돼. 근데 약분이 된 상태에서 6에다가 몇을 곱해서 99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분자가 어차피 99의 약수여야 해서 11분의 99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설명이 이거밖에는 좀 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 그냥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끝.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
여기는 요 정도로 얘기하고 넘길게요. 자, 912번은 등차 중앙 이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뭐 어쨌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꾸역꾸역 하셔도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세실근의 형태를 어떻게 잡자? A 빼기 D, A 그리고 A 더하기 D,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그리고 근과계수의 관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6번은.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방금 나오려고 했던 표를 좀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뭐가 나와? A 더하기 C가 2B를 만족을 한다. 등차 중항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를 만족을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즘 트렌드는 무엇이다? 바로 등차 중앙과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를 조금 더 개념을 섞는다는 거. 이게 방학 기간부터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전 교육과정, 예전 트렌드는 수열의 다양성에 초점을 뒀어요. 이런 수열도 있다, 저런 수열도 있다, 되게 특이하지 막 이런 걸 보여줬다면 현 시점에서의 트렌드는 등차 수열을 줄 건데 공차랑 첫 항을 그지같이 주고 정보를 숨길게 한번 찾아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등차 수열 문제밖에 안 내. 왜? 등비는 단위가 너무 커져. 단위를 좁혀버리면 예상치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등차로 그지같이 숫자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주는 게 현 시점이거든.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라인. A1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형태가 A2 더하기 M 빼기 1, 또 A3 더하기 A의 M 빼기 2, 이런 식으로 사이드 부분이 좁혀지더라도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값을 유지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야? 이 짓을 시그마 가서도 또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털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고. 918번은 조금 가볍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지금 밑줄 쳐준 위치에서 A 더하기 5D가 44, 마찬가지로 A 더하기 17D를 11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정리해주면 공차랑 A가 나와지겠죠? 됐지? 그리고 일반항에 대해서의 합이 280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을 계산한 결과를 28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A랑 D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서 해결할 문제라서 여기선 따로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다시 하나 더. 자, 일단 봐봐.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다시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나왔어. 근데 양쪽 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무언가를 합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24와 마이너스 44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항을 더한 값은 당연히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당연히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더한 것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랫줄에 보이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20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은 결국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의 형태의 계산과 같다고 볼 수 있겠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n의 값은 12가 나와집니다. 자, 이번엔 부분의 합입니다. 자, 부분의 합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갑니다.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 말고 수열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항의 개수를 같은 개수로 잘라냈어. 여기까지 됐죠? 항의 개수를 같은 개수로 잘라낸 그 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거. 마찬가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등비도 같은 현상을 유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 개수가 같을 때. 근데 이거에서 문제에서 파생하는 변형꼴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되게 많은 느낌이 개수가 많아. 그럼 무조건 공차의 변형이야. 공차가 몇만큼 차이 나느냐의 변형. 근데 일단 얘를 들고 가서 그걸 쓰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떠올라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5인데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45가 나왔다는 얘기는 공차가 일단은 300씩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야? 당연히 745가 되겠지. 끝. 이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수열을 합을 했는데 개수를 몇 개를 잘라서 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그럴 때는 공식을 단순하게 써서 넘어가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들, 개수가 똑같은 모양들을 많이 보여줄 거고요. (928번은) 넘어갈게요. 그냥 단순 연산 정리이고요. 마찬가지 32도 넘기고 35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35 많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상 거의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갑시다. 일단은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SM-SM-1입니다. 일단은 그거 하나를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3단계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본인이 지금 익혀놓은 상태까지만 해주시면 돼. 익혀놓은 상태까지만 갈게요. 자, 1단계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SN에 일단 쓸게. 일단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SN이 나오면 SN에서 S의 n-1을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걸? AN이 나오는 걸 따라가셔야 해요. 왜? SN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S의 n-1은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의 합이고 그래서 빼주게 되면 뭐가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AN이 남는다는 걸 볼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요 공식을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문자 n자리에 n-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정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전개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n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빼주게 되면 SM-SM-1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N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한 가지의 페널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야? 얘는 n이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로 약속을 합시다. 이유는 없어.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없는데요? 그지? 근데 첫 번째 항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원래 있던 SN에서 n자리에 1을 대입해서 나온 계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자가 1번이야. 됐죠? 얘가 제일 기본 형태고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됐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어도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갈게.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의문이 품어지는 거야. 근데 맨날 두 번째부터 이루나요? 봤는데 여기 위에 줄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1부터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걸 인지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야. 근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경계선은
저 SM-SM-를 했는데 왜 정답이 틀리게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단계여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A1, SN을 주은 다음에 A1 플러스 A10 이런 걸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 다른 요소에서 여기서 틀렸대. 왜 틀렸어요? 2단계가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첫 번째 항은 S1에서 비롯해서 가지고 왔었어야 하기 때문에 됐죠? 거기서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1단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명히 S1과 A1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지금. S1과 A1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S1과 A1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상수항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상수항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을 할 거야? S0이 0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 S0이 만약에 0이면 무조건 첫 번째 항은 S1과 같아져. 다시 S0이 근데 0이 아니면은 무조건 첫 번째 항은 S1과 AN에서 구한 AN에서의 첫 번째 항과 S1은 무조건 달라져. 이 두 가지에 대한 형태가 또한 쫓아가줘야 된다는 거. 됐죠? 이게 2단계야. 1단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 당연히 2단계가 안 되면은 마지막 3단계가 정리가 안 됩니다. 갑니다. 3단계입니다. 분명 주어진 SN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나올 거거든. 자, 그 상태에서 이 SM-SM-를 정리해준 AN은 무조건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차만 알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조건이 더 필요해. 첫 번째 항이든 어떤 항이든. 그런데 우리가 AN을 만들어낸 시점에서 첫 번째 항을 못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때문이었으므로 상수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1을 집어넣은 누구야? A 플러스 B를 첫 항으로 하는 등차 수열의 모양으로 문제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풀이가 들어가지냐면은 일단 얘는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일단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해. 근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첫 항이 S1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상수에 5가 붙어야 돼. 끝. 요 정도까지 속도가 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요 과정은 필수 과정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시험기간 들어가면서 자꾸 줄여주려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처럼 여기 부분도 일단 기초는 SM-SM-1 먼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형태는 또한 등비 형태.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등비는 따로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 근데 한 가지 뭐냐면은 등차는 합까지도 직접 계산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왜냐면은 또 직접 해봐야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근데 등비는 절대 직접 계산하는 거 없어. 이거 하나 원칙은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등비 형태들 부분도 어차피 동일한 문제 형태들로 나와집니다. 대신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의 형태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뭐 다 등비 수열에 대한 조건들 똑같이 쫓아가주는 내용들이고,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만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됐죠? 정리가 됐고,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부분의 합의 형태의 이야기 잡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도 SM-SM-를 똑같이 하는데 974번은 할게요. 좀 점프해서 올게요. 자, 974번도 당연히 SM-SM-를 해줘야 되는데
등비꼴은 어차피 지수의 거듭제곱 형태가 변화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지수 현상 같은 느낌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하셔야 되는 거는 묶어주는 작업이 또한 존재한다는 거. 보이는 것처럼 ESN 더하기 1은 5의 n제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SN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SM-1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가볼게.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SM-1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이 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좌변에 SM-1은 AN이 될 것이고 지금 우변에 물결 표시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얘를 푸는 방식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조금 간결하게 가지고 갈게. 자, 두 가지만 보일게. 두 가지만 보여도 충분해. 자, 1단계는 뭐냐면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얘를 어떻게 해줘? 이제 묶어줘. 그럼 뭐가 남아요? 1 빼기 5분의 1,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게 1단계야. 2단계는 그냥 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가져갈게. 얘를 하는 이유기도 하니까 묶어줘야 되거든. 근데 묶어줄 때는 가장 최소 단위로 묶어주는 게 맞아. 그래야 분수가 발생을 안 해.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처럼 5의 n제곱을 묶지 말고 5의 n-1제곱을 묶어 써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5가 여기는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계산 결과 뭐가 돼?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의 형태로 바뀌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됐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원리학 게임입니다. 이거 학교 당연히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니? 원리까지 아직 안 나갔지. 그러니까 지금 수열은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 이제 끝났어? 너희는? 아, 오케이. 그 정도 될 것 같아. 원리학계는 이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줘. 어느 정도 줘. 그래서 이 원래 교육과정보다 더 어렵게 낼 리는 없지만 안 나와 이 얘기라도 해줘. 그러니까 그거 듣고서 얘기해주면 돼. 나는 기본만 대비를 할게 일단. 됐죠? 심한 문제를 어차피 늘려봐야 어차피 그 문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만 지키면 돼요. 자, 근데 기본 형태도 상당히 쉬워. 자, 가볼게. 이 원리학계 문제는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됐죠? 이유는 나중에 붙여도 괜찮아. 근데 재밌는 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다시 쓸게. 등비수열의 합은 어차피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잖아. 됐죠? 근데 뒤쪽에 뭐라고 써 있어? 단 1.5의 10제곱은 1.6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서 이 1.05가 공비야. 그리고 이 10이 뭐야? 무조건 n이야. 근데 그 원리 합계의 공식을 이렇게 써줄게. R-1분의 그리고 매년 적금하는 금액 100만 원 곱하기 그리고 한 칸을 띄워. 여기를 공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공식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R-1분의 A 곱하기 둘이 바꿔준 거야. 순서 부호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써주고 자 이제 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틀려야 돼. 몇 번 틀려야지 금방 익혀지거든. 납입을 맨날 초마다 해? 말마다 해? 납입을 매년 초마다 하고 있잖아. 근데 초마다 하는데 수령은 언제 한대? 말에 한대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납입을 한 시기와 수령을 하는 시기가 한 번 유격이 있지. 그 한 번 유격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공비 파트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 만약에 유격이 없으면 안 곱해주시고 끝내면 되고.
그래서 한 칸 띄워 놓고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주말 사이에 갈 길이 좀 멉니다. 할 것도 되게 많을 거야, 생각보다. 숙제는 동일하게 똑같이 1452까지 들어가고 시험 대비 초벌 작업이라서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쨌건.